GM 군산공장 사태는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신차 배정과 노사 교섭이 진행되고 지원을 위한 정부 실사도 시작됩니다. 시내버스 회사 사주가 자녀들의 땅을 차고지로 빌려 쓰고 임대료를 주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출발해 오후에 돌아오는 항공편이 신설돼 군산 제주가 1일 생활권이 됐습니다. 하지만 활성화를 위한 과제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의 한 시내버스 회사 사주가 자녀들의 땅을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을 빌리는데 회사가 수억 원의 돈을 들여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평화동의 한 시내버스 회사 차고지입니다. 밤에는 100여 대의 회사 버스가, 낮에는 직원 차량을 주차하는 곳입니다. 회사는 8,800제곱미터가량의 차고지 2곳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땅 주인은 다름 아닌 사주의 자녀들입니다. 한 곳은 딸과 사위 명의, 또 다른 곳은 두 아들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 법인체가 돈이 없어요. 옛날 두둔하려고 오다가 돈이 없어요. 회사가 지불하는 월세는 고스란히 사주 자녀들의 쌈짓돈이 되는 셈입니다. 한술 더 떠 회사는 5, 6년치 임대료를 사실상 미리 지급하기까지 했습니다. 회사 돈 5억 원으로 농지였던 땅을 차고지로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야, 이놈 사서 차고지로 세라로 받아먹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사기친 동기고. 한 해 임차료로 7,800만 원가량을 썼다며 표준 운송 원가표를 작성해 시로부터 꼬박꼬박 보조금도 받아갔습니다. 결국 사주 일가 배를 불리는데 세금이 적잖게 들어간 겁니다. 법인인 시내버스 회사의 재산을 사주나 사주의 아들, 딸, 개인 재산을 증식하는데 불법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보조금은 늘려달라는 버스회사. 언제까지 부실 경영을 봐주며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최근 부평과 군산에서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이 잇따라 삶을 포기했습니다. 실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여지는데 심리적 안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퇴직을 앞둔 GM 군산공장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희망퇴직 승인 날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평공장 근로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모두 실직 스트레스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정말 막막하죠. 왜 그러냐면 당장 며칠 있으면 이제 실업자잖아요. 그러면 정말 80 먹은 노모에다가 처자식 있는데. 그러나 퇴직 근로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지원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유일한 노동부 심리상담조차 군산은 전담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고 이마저도 홍보가 부족해 이용자가 하루 평균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초기 상담이랑 심리 상담이랑 복지랑 이런 것들 같이 해서 7명 설치가 됐거든요. 고용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는 있는데 배 인력은 필요하다. 일일 평균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전문가들은 적절한 상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극단적 선택이 지역사회에 전염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대량 실직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적절한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직업 상실의 두려움은 엄청난 공포로 오는 것이고요. 사람을 중시 여기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현재 아주 긴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직을 앞둔 근로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어 사회 전반의 관심과 함께 정책적인 안전망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GM이 군산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될지 이번 주 모든 것이 판가름 납니다. 채권 만기와 신차 배정 여부가 나오며 지원을 위한 정부 실사도 시작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이번 주는 한국 GM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신차 배정 발표와 본사에서 빌린 7천억 원의 채권 만기 시한이 이달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 군산공장 정상화를 담은 노사 임단협 교섭도 진행되고 베리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의 방한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 교섭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신차 배정도 부평과 창원 공장만 거론돼 군산 공장 정상화는 여전히 뒷전입니다.
도에서도 베리앵글 사장 면담 신청을 하겠습니다. 포기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달리고 있고. 공장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선소와 GM 문제로 직격탄을 맞은 군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본격화됩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수요일 고용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현장 실사에 나섭니다. 한국-GM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만나고 침체된 상권과 주택 사정을 둘러볼 예정인데 대책은 다음 달쯤 나올 전망입니다. 가능한 것부터 단기적으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생활 안정입니다.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 여건을 지금 당장 마련해 준 것이 정상화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군산 공장 완전 폐쇄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오전 중에 제주를 갈 수 있는 항공편이 어제 첫 취항을 했습니다. 왕복 3편에 오후에 다시 군산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어서 하루 생활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먼저 한범수 기자입니다. 군산공항이 아침부터 이용객으로 북적입니다. 오후에만 붐비던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군산공항의 제주행 첫 운항이 오전 10시 55분으로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군산에서 가게 되니까 집에서도 여유 있게 출발할 수가 있어서 그 점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군산공항은 그동안 오전 시간대 제주행 항공편이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도민들이 차로 1시간 넘게 떨어진 청주공항이나 광주공항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도착을 해도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제주도를 훨씬 더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시간상으로 그런 게 생겨서. 군산에 오전 항공편이 생기자 충남 서해안 등 타 지역 이용객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발 제주행 항공편은 이스타항공이 한 차례 추가하면서 대한항공을 포함해 모두 3편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제주가 가까워진 겁니다. 오전에 군산에서 비행기를 타면 점심시간인 낮 12시 이전에 이곳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간단한 용물을 보고 오후 늦게 군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데 두 지역이 사실상 일일 생활권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도민의 수건이던 군산공항 증편, 항공교통오지라는 오명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증편 이후 군산공항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과제는 많습니다. 더 편한 시간대에 항공기가 자주 오가면 그만큼 이용객이 늘고 국제공항 설립에도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박찬익 기자입니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이 나가자 여객 귀한 승객들이 웅성거립니다. 공항의 주차 장치와 해무로 인한 도시정으로 인해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모시지 못해 제주를 출발해 군산으로 오던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미세먼지와 짙은 안개로 착륙을 할 수 없게 되자 제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항공사가 환불 조치했지만 제주에 발이 묶인 승객들은 볼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모든 일 다 망쳤지요 뭐. 상황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내보내버리니까. 항공사는 공항과의 계약이나 정비 등을 이유로 제주로 회항을 선택했지만 일일 생활권이라는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청주나 광주 등 인근 공항을 활용해야 하는 승객 편의가 우선시해야 됩니다. 또 오전 항공편은 한시적이어서 12월 이후 동절기에는 운항이 멈추는 것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주행 첫 운항 시간도 더 앞당겨야 합니다. 오전 10시 55분 출발로는 청주와 광주 공항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군산공항이 새로운 국제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항공 수혜 확보도 과제입니다. 이윤을 먼저 어느 정도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 이용객들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 여러 가지 프로모션도 하고 있고요. 이번 증편이 군산공항을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미세먼지 예보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도내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보건당국은 지난해 도내 평균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26일이었지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3배가 넘는 94일로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인택 전주지검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전주 봉침 여목사 사건의 외압 논란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의심 정황은 있지만 관련 정치인들이 봉침을 맞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수사에 한계가 있으며 사건 축소 외압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마감한 전라북도지사 후보 공모에 송화진 도지사와 김춘진 전 의원 등 2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지사 후보에 공모한 2명은 서류 심사와 다음 달 2일 면접을 거쳐 민주당 후보로 최종 선출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교원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1년 단위로 교사를 평가해 성과급을 주는 차등 성과급 제도가 교단의 갈등을 부른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정부 설문에서 응답 교사의 80% 이상이 성과급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민 부담을 덜고 지역개발기금 재원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배기량 2000cc 미만의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에 대한 채권 매입을 면제하거나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시대 전주시 남문 밖에서 태어나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꿈꾼 혁명가로 불린 정여립을 기리는 동상 건립이 추진됩니다. 대동사상기념사업회는 정여립 동상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기금 마련에 나섰습니다. 3D 프린팅과 드론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을 접할 수 있는 박람회가 다음 달 6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중국, 싱가포르 등 6개국 120개 업체가 참여하는 제5회 국제 3D 프린팅 드론 코리아 엑스포는 4차 산업 신기술과 신제품 등을 선보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남원시 축산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농장을 경영하는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원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46살 A씨는 오늘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남원시 축산 담당 공무원 52살 B씨가 2009년부터 성관계를 요구하고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8곳인 치매 전담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을 오는 2022년까지 28곳으로 늘리고 올해 3곳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치매 전담 요양시설은 치매 노인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치매 국가 책임제를 공약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